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전에 이미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으며 6부작으로 시리즈물로서는 작은 볼륨이기 때문에 시즌2와 연결선을 가지며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본어 대사와 비행기 장면에서 떠올랐던 건 얼마 전 넷플릭스로 공개되었던 굿뉴스였습니다. 기시감이겠지 했는데 갑자기 승객 무리가 난동을 피우며 본인들은 공산주의자이고 비행기를 돌려 북한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같은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미노 감독의 전작 남산의 부장들과 하얼빈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워낙 한국 역사에서 인상적인 사건들이었기에 이번 경우와 같이 이전 작품에도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사건과 인물을 주제로 하더라도 남산의 부장들과 그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영화이고 하얼빈과 같은 해에 공개된 영웅 역시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2달 전에 봤기 때문에 초반부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지루하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굿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굿뉴스는 거짓말 같은 실화를 소재로 아주 매력적인 블랙 코미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떻게 풀어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설마 1화부터 6화까지 같은 이야기로 진행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라는 우려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1화의 이야기에서 30분 남짓한 시간에 꽤나 빠른 속도로 굿뉴스에서도 보았던 더블 하이제킹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현빈 배우가 연기한 백기태가 비행기 납치범들과 격투를 벌이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해도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고 지금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굿뉴스가 홍경과 아마도 가상의 인물인 듯한 설경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한편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업무차 이 비행기에 탑승한 중앙정보부 요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린 백기태가 어딘가 끔찍한 장소로 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1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2화에는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장건영 검사가 등장합니다. 장 검사는 부산 만재파의 마약 해외 거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기태와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 중반부에 해당하는 3화부터 둘 사이의 문제는 더 심화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70년대 부산입니다. 유신 정권으로 기억되는 그 시기에 중앙정보부 백기태와 장건영 검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화의 시작부터 마지막 장면의 백기태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바로 전에 본 영화가 대홍수였고 같은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본 시리즈가 북극성이라서 더 그런지 연출의 클래스 차이가 이 한 편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6부작이니 늘어지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1화 초반부에 봤을 때는 설마 이 이야기를 6부작으로 늘려서 풀어가는 건가? 그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화 마지막 장면 이후로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우미노 감독 작품답게 전체적으로는 이야기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1, 2화의 처음 두 편의 러닝타임을 봤을 때 5-6시간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하는 시리즈라서 그런지 2화부터는 중간중간 애매한 유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마지막까지 쭉 무겁게 가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 구간을 지나 후반부에 다시 무거워지는 것을 보니 이 정도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OTT 플랫폼의 시리즈물로서는 영리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HBO 시리즈 체르노빌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이어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의 전작이 남산의 부장들과 하얼빈이어서 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아쉬움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공개된 두 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아쉬움이라면 정우성 배우의 초반부 연기가 왠지 좀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정우성 배우를 꽤나 좋아하는데 항상 작품과
캐릭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 작품인 서울의 봄과 사랑한다 말해줘에서의 연기가 괜찮았던 것을 비춰봤을 때 이 작품에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장건영 검사 캐릭터가 좀 표현을 과장해서 하는 느낌이 들 때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고, 또 버스에서 오해진 수사관과 대화하는 장면이나 감정을 잔잔하게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또 사무실에서 목청 높여 불 꺼요 하면 또 제 마음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아직 그게 초반이니 끝까지 봐야 장검사를 연기한 정우성 배우에 대한 확실한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아쉬움들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제작비로 700억 원이 넘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작 발표회에서 우민호 감독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긴 했다, 정확한 금액이 700억 원 정도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인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화면의 색감이나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1970년대의 시대적인 느낌들이 엄청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느꼈던 그 매력적인 색감과는 또 다르게 4K로 시청하면 눈호강하는 작품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한 가장 큰 화면에서 감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웹브라우저에서 720p로 화질 제한이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좋은 화질로 보려면 TV를 켜야 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는 유난히 용두사미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파인도 초반부에 비해 아쉬운 결말이었고, 북극성도 기대가 컸는데 아쉽게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악의 악, 무빙, 조명가에 같은 작품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적이었던 작품들도 있으니 우민호 감독과 좋은 배우들을 믿고 한 주 한 주 즐겁게 감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